당신은 지금 홀로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홀로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오직 당신과 이 목소리뿐이죠. 어쩌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기분, 깊은 밤 불 꺼진 방에서 문득 찾아오는 허전함,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사라지지 않는 공허함. 왜 우리는 이렇게 외로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세인, 즉 대중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찾았습니다. 남들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를 잃어갑니다. 그렇게 진짜 나를 잊어버린 채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살다 보면 결국 아무리 사람들 속에 있어도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방송에서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현대인의 외로움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준호는 50대 초반의 직장인입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도 많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누구보다 활발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회사에서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어줘야 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술을 마셔도 여행을 가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동료들도 퇴근 후에는 각자 가족과 시간을 보냈고 오랜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순간 준호는 자신이 무척이나 외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나 외로워라고 쉽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혼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했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외로움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 감정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에 겪는 감정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볼 것입니다. 준호의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주변의 누군가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야기 끝에서 우리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준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딘가에서 소외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말하면 사람들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다들 바쁘잖아. 어른이 되면 원래 혼자야. 준호는 한숨을 쉬며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중년의 외로움. 수많은 글이 쏟아졌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모두가 외롭다면 이건 도대체 무슨 문제일까? 그때 준호는 한 철학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마르틴 하이데거. 그리고 그의 철학적 개념 중 하나인 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며 자신도 모르게 대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가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점점 나 자신을 잃어가죠. 하이데거는 이런 상태를 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해 남들처럼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늘 남들처럼 살아갑니다. 남들이 말하는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남들이 선호하는 직장을 가져야 하고, 남들이 말하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로 사는 것을 멈추고 남들처럼 살기 시작했을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점 진짜 나를 잃어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세인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결국 나 자신과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봅시다. 어떻게 하면 나는 나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을까? 하이데거는 단순히 대중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중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 봅시다. 준호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었을까? 어릴 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점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것이 중요했고, 결혼을 할 때는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는 너무 튀지 않게 남들처럼 무난하게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했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지?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했던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진 탓에 스스로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부터 외로워지는 걸까? 하이데거는 인간이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세인, 즉 대중 속에서 살아갈수록 진짜 나와 멀어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남들처럼 행동하고 남들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아이일 때는 뭐든 궁금해하며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점점 평가를 받는 삶에 익숙해졌죠. 사회인이 되고 나서는 남들에게 맞춰야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점점 자신의 존재를 대중 속에 묻어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외로움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속으로는 텅 빈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준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하지만 우리는 쉽게나 외로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이데거는 우리가 세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는 늘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야 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숨깁니다. 하지만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강하게 느껴질 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누구에게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로움을 끝없이 반복해서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왜 남들처럼 살아가려고 할까? 하이데거는 우리가 죽음을 떠올리면 비로소 남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는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대충 남들처럼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삶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우리는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찾는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준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을 남들에게 맡겨버린 걸까? 대학을 정할 때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결혼을 고민할 때도 늘 주변의 의견이 중요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이게 더 안정적이야. 다들 이렇게 살아가잖아. 이 정도면 괜찮은 삶이지. 그렇게 그는 남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자신을 맞춰가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런 삶을 본래적이지 않은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래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왜 본래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될까?
하이데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첫째, 세인 속에서 살아가는 삶. 이것은 우리가 대중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남들과 비슷한 선택을 하고 큰 고민 없이 주어진 삶을 따라갑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라는 이유로 선택하는 삶이죠. 둘째, 본래적인 삶. 이것은 나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대부분 첫 번째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죠. 그 결과 우리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순간 외로움이 시작됩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남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준호는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처럼 외로울까? 그는 가끔 동료들이 일이 끝난 후에도 굳이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며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 모임이 정말 좋아서 가는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남들처럼 어울리는 걸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세인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싫어서 억지로 사람을 만나는 사람. 외롭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 마음은 공허하지만 그래도 남들처럼 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런 방식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관계가 아니라 대중 속에 묻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찾을 용기. 하이데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하라. 이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남들처럼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문을 피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지금의 삶과 다르다면? 만약 내가 선택했던 것들이 다 잘못된 거라면?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마음을 마주하지 못한 채 그냥 대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피해선 안 됩니다. 나는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선택을 스스로 했는가? 내가 지금 외로운 이유는 남들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본래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을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으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오히려 외로움을 우리 자신을 찾는 중요한 신호라고 보았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나는 지금 남들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철학적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나를 찾아가는 길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준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외로움을 없애려는 데만 집중했지 그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려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외로움을 이해해야 했던 게 아닐까? 그제야 그는 하이데거가 말했던 본래적인 삶의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은 나 자신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일지도 몰라. 이제 우리는 그 질문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방법. 외로움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첫째, 무언가로 채우려고 한다. 바쁘게 일을 하거나 사람을 무작정 만나거나 SNS를 하며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 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입니다. 잠깐 외로움을 잊을 수는 있어도 결국 다시 찾아옵니다. 둘째, 외로움을 억누르려 한다. 다들 외로우니까 괜찮아.
나만 이런 게 아니잖아. 나이 들면 원래 다 이런 거야. 이렇게 외로움을 외면하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속에서는 점점 더 공허함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피하지 말고 그 감정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본래적인 삶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외로움 속에서 나를 찾는 방법. 하이데거는 우리가 진정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죽음을 의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들의 기준에 맞춰 살고 중요한 결정을 미루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흘려보내죠. 그런데 만약 지금 내 삶이 끝날 수도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남들처럼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고 싶은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을 다른 방식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던지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 질문이 되는 것이죠. 외로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법.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누군가와 연결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진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는 관계인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깊이 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그저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나 자신을 찾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 우리가 대중 속에서 살아가며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타인과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진짜 누구인지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가 없어서 외롭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본질적인 연결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관계가 됩니다. 외로움이 끝나는 순간 준호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진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세인 속에서 벗어나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신호라면 우리는 이제 그 감정을 다르게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외로움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진짜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본래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나 자신을 찾아가는 길.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본래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 지금까지 우리는 세인 속에서 살아가며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본래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 진짜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우리는 비로소 내가 원해서 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답이 반드시 특별한 무엇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거창한 목표나 특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래적인 삶이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여행을 떠나는 것일 수도 있고 평범한 일상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며 조용히 책을 읽거나 가까운 사람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선택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사는 것과 나 자신으로 사는 것. 당신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외로움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우리는 이제 외로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피해야 할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의 신호입니다. 이제는 외로움을 단순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통해 더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나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에 던져야 할 질문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언젠가 사라질 존재입니다. 하이데거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이기에 더 의미 있게 살아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남들처럼 살다가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진짜 나답게 살다가 떠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세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하이데거의 철학을 통해 현대인의 외로움을 들여다봤습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남들처럼 살아갈 때,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피하려고 애쓰는 대신 그 감정을 통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이